안녕하세요. 경제뉴스 들려주는 남자입니다. 8월 13일 경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89.93포인트 상승한 27,976.84에 S&P는 46.66포인트 상승한 3,380.35에 나스닥은 229.42포인트 상승한 11,012.24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등은 모두 올랐습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반면 경기 회복주인 크루즈 운영사 카니발은 3.98% 떨어졌습니다. 시티그룹을 비롯한 주요 은행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세프 아빠시스톤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지금 시장에서는 기술주의 성과가 지속할지에 대해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주식 분할이 이슈가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9%에 가까운 상승을 하며 나스닥을 이끌었습니다. WTI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2.26포인트 상승한 42.55에 브렌트유는 0.02포인트 오른 45.33에 마감했습니다. 12월 인도분금은 전날보다 하락해서 온스당 19.85달러 하락한 1926.45에 거래되며 1900선을 지켰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3.68포인트 상승한 2432.3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이 3549억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757억원, 2022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삼성 SDI, 카카오는 상승한 반면 현대차, 셀트리온, LG화학, 네이버, SK하이닉스는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4.63포인트 하락한 845.6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이 4,402억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1,155억원, 3,073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CJ E&M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제넥신, SK머티리얼즈,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셀트리온 제약 순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55인치 투명 OLED TV인 샤오미 미 TV 럭스의 패널을 공급합니다. 지난 11일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갔으며 가격은 약 850만원인데 이 제품은 스탠드용으로 전원이 켜져 있을 때 깨끗한 창처럼 보였다가 켰을 때는 허공에 이미지가 뜨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하며 기존 투명 LCD에 비해 높은 투명도와 고해상도, 넓은 시야각 등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상업용 용도에 한정됐던 투명 OLED 패널이 TV 출시를 시작으로 광폭 행보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LG 디스플레이는 투명 OLED 시장 확대를 위해 수요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는 가구 건축회사와 협업해 투명 OLED를 탑재한 제품을 구상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항공기나 자율주행차를 겨냥한 미래형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연구도 중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LG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중장기적으로 투명 OLED 생산량을 차츰 늘려 미래 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증명이라도 하듯 글로벌 컨설팅 회사는 투명 디스플레이 시장이 2018년 기준 5억 2,400만 달러에서 오는 2024년 49억 3,300만 달러로 연평균 46%의 빠른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2일 넷마블은 지난 2분기에 연결기준 매출 6,857억원, 영업이익 817억원, 당기순이익 852억원을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3%, 146.1%, 124.2% 늘어났으며 전분기 대비로는 28.7%, 300.5%, 48.2% 늘었습니다. 1분기에 출시된 신작들의 성과가 2분기에 반영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며 영업비용은 6,04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7.9% 늘었지만 매출이 크게 상승하면서 영업이익 규모가 커졌습니다. 2분기 해외 매출은 5,144억원으로 전분기 비중의 74%를 차지했는데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6%, 한국이 25%, 유럽이 12%, 동남아 11%, 일본 10% 순이었습니다. 넷마블은 하반기에도 자체 및 인지도 높은 지적재산권 기반의 신작을 앞세워 국내 및 해외 시장 공략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7월 8일 하반기 들어 출시한 자체 IP 활용 모바일 야구 게임 마구마구 2020 모바일을 필두로 넷마블과 빅히트의 두 번째 협업 작품인 BTS 유니버스 스토리의 전세계 동시 출시를 3분기 내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오는 9월 22일 배터리 데이를 열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 등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배터리 데이가 40일 앞으로 다가오며 국내 배터리 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외신 및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원가 절감 지속력 강화 등 최소한 두 요소에서 기존 배터리보다 강점이 있는 배터리를 공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공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제품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국내 업체들의 주력 상품인 니켈, 망간, 코발트 혹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대비 에너지 밀도는 떨어지지만 가격이 비싼 코발트가 들어가지 않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뛰어들며 우리나라와 중국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지형도도 바뀔 것으로 예측되며 여기에 BMW, 폭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사들도 전기차 배터리 자체 생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막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판매된 전기차 수는 200만 대에 불과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이루지 못해 국내에서도 LG화학을 제외하고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아직 초기인데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사업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물량이 늘어난다는 뜻이며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이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면 시장 성장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T는 12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구독형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인 게임박스를 출시했으며 이성환 KT 본부장은 더는 음악을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스트리밍에 듣는 것처럼 게임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즐기는 시대가 왔다면서 토종 게임, OTT 서비스인 게임박스를 게임계의 넷플릭스로 키워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클라우드 게임이란 PC나 콘솔 같은 게임기가 아닌 서버와 네트워크를 이용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즐기는 게임을 말하며 초고속, 초저지연을 내세운 5G 통신 서비스의 킬러 콘텐츠로 꼽아왔습니다. LG U+는 엔비디아와 독점 제휴를 맺고 지난해 9월 클라우드 게임 지포스 나우를 출시했는데 지포스 나우는 리그 오브 레전드, 검은 사막, 하이퍼스케이프, 데스티니 가디언즈 같은 고사양 게임을 스트리밍해주는 서비스입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장 공략 전략이라며 동영상 이상의 비대면 즐길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커지는 상황에 향후 클라우드 게임이 통신시장 판도를 흔들 변수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간편송금 결제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5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모바일 앱에 카드나 은행 계좌를 미리 등록해놓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비바리 퍼블리카가 운영하는 모바일 금융앱 토스 등 핀테크에서 시작된 간편결제 송금 서비스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쿠팡, 신세계 등 유통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결제는 유통, 제조, 정보기술 등 모든 산업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으며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를 한 번만 등록해 간편결제 페이와 연결해두면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으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최근 국내 온라인 쇼핑 사업에 뛰어든 글로벌 IT 기업인 페이스북도 간편결제 서비스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며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페이스북 페이와 가상자산 리브라를 페이스북 숍스와 연계하겠다고 밝히며 환전 수수료 등을 내지 않고 리브라로 물건을 사는 게 페이스북의 구상입니다. 또한 세계 최대 지급결제 처리업체 월드페이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 지갑을 통한 결제 비중이 2018년 36%에서 2022년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각국 중앙은행들은 화폐 발행 비용을 줄이고 범죄, 탈세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 등으로 디지털 화폐를 안전하게 발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며 디지털 화폐 도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릭스방크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인 이크로나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인민은행도 지난 5월 슈저우, 선전, 청두, 슝안신구 등 4개 지구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디지털 화폐를 상용화하는 게 중국 목표입니다. 일본 중앙은행도 디지털 엔화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역시 올해 안에 디지털 화폐 설계 기술 검토를 마치고 내년에 디지털 화폐 파일럿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페이 업체도 시중은행처럼 일종의 통장을 만들고 신용카드 후불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면 금융 소비자들은 은행 없이 모든 금융생활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도 이처럼 다양한 경제 소식들 전달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좋은 소식과 빠른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